예, 안녕하세요. 헌법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의 전제성은 상당히 헌법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특별히 위헌법률 심판이나 또 위헌형 헌법소원 심판, 요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101조와 107조 제1항과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는 둘 다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07조 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고, 107조 2항에서는 그 법률, 명령규칙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대법원에게 그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 다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이나 처분 등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또는 대법원에 이 심사권을 집중시키는, 또 이러한 심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판의 전성의 원칙, 그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는 이제 재판의 전성의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가 써놓고 있는데요. 먼저 재판의 전성 원칙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것을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돼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예,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갑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제가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제 형사소송법 제 321조라고 합시다. 21조 1항 1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입니다. 예.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A가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의 변호사가 그 법 조항을 계속 읽어보았는데 너무나 위헌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 담당 판사 B에게 이 A 피고인의 변호사가 법원 판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321조 제1항이 굉장히 위헌성이 높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줘라. 제청을. 헌재 제청을 누가 합니까? 예, 요 비판사가 하는 거죠. 헌재. 예. 그래서 요 비판사가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형사소송법 321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 A 피고인의 변호사의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기각할 수가 있어요. 기각.
기각하면 A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바 헌법소원이고, 아니고 바로 비판사가 이거 위헌성이 있네요. 이 형사소송법 321조 제1항의 위헌성이 농후하네요. 그래서 이 비판사가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헌가 사건, 헌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가, 위헌법률 심판이 되고, 기각하면 이 사람이 직접 제청 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는 것을 헌바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 예. 그러면 다시 다시 보겠습니다. 재판의 전속성이라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돼요. 당해 사건, 아까 이 A의 사건에 적용돼야 돼요. 적용 안 되는 조항은 안 됩니다. 세 번째,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소송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이 뭐죠? 제가 굵게 표시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 첫 번째,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 법원이 16일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두 번째,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다른 내용의 재판을 법원이 소송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 95% 이상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재판 전성의 개념, 원칙의 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잘 기억하시고, 예외 그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진 경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존재성의 예외를 보시죠. 재판 전성의 예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첫째는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형사소송법 다른 거로 하겠습니다. 412조 1항을 형사소송법 412조 1항을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그러면 여기 딱 헌법재판소가 제청을 해서 판사가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딱 보니까 이 형사소송법 412조 1항은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간접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이 형사소송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야.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럼 뭐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412조 3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을 제청하지 않고 어떤 걸 했습니까? 간접 적용되는 조항을 제청을 한 거죠. 이럴 경우에도 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이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사이에 내적 관련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헌되는지 여부가 이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잘못 제청을 했어도 법률 조항을 잘못 제청을 했어도 이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아주 내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예.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이 지금 아까 이 AS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뭐 유죄 하는데. 근데 이제 징역 뭐 10년 딱 이렇게 확정했는데 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났어요. 징역 10년을 부과받았는데 이거는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한 이 법률 조항은 위헌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는 뭐가 가능하냐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당해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아까 징역 10년 확정됐어요. 심판 대상 조항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왜? 그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판의 전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심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이거죠. 이미 이미 그 권리 구제 당사자의 권리 구제 여기 잠깐 적었습니다. 객관적인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권리 구제 실익이 없어졌어요. 벌써 뭐 예를 들면 수용자가 징역을 다 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관적인 권리 구제의 이익이 없죠. 그런데 객관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객관적인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누가 합니까? 어떤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그 당의 법원,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당의 법원이 합니다. 일반 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개입을 하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해서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니라 그 법원의 법률적인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재판의 절차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법원의 재판의 전속 판단을 대체해서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명백히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속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재판의 전승을 설명드렸습니다. 재판의 전승 개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다. 그러나 재판의 전승 예외는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다. 그리고 재판에서 판단은 원칙적으로 누가 아닌가? 그 법원의 법적 견해가 먼저 존중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저히 제청법원의 법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